붉은 감자, 부동산, 비읍자 돌림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 부패, 비리, 부실 또 하나가 있단 말이죠. 바로 부동산. 왜 이렇게 정말 부동산에 목을 매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사전 분양국이라고. 솔직히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털입니다. 야, 이거 무섭다. 네, 그러면 통일 후 핫플. 네, 핫플레이스의 줄임말이 핫플인데, 네. 좀 큰일 났네. 네.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나오는 경험을 소비하는 게 사반세계는 앞서가고 있어요. 이번에 헌법의 토지공 개념이라는 거를 박사님, 이게 2부 강연과 내용 관련이 있잖아요. 관련이 있어요. 그건 그 다음으로 가죠. 그럼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너무 웃긴다. 자, 우리 김진애 박사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려고 책을 보면은 저는 좀 위화감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다 투자를 하는데 다 굉장한 수익을 내요. 네. 나만 안 내고 있는 거. 불안해요. 근데 부동산은 공부하면 할수록 좀 어렵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 지난주 강의를 듣고 정보도 정보지만 전 위로를 많이 얻었습니다. 아, 내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굉장히 또 유쾌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박사님 별명이 김진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별명 좀 마음에 드시나요? 아, 마음에 들어요. 김진에너지. 저희 동창이 만들어줬는데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에너지를 이렇게 전파하는 거로 인생의 즐거움을 삼고 있습니다. 많이 받으셨죠? 자, 우리 박사님 책 중에 집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왜 집놀이라는 제목을 지으셨는지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부동산 이 현상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기도 한데, 하여튼 부동산이란, 어느새 부동산이라는 말 때문에 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집값 할 때 집 빼놓고는 별로 집에 대한 얘기를 별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해요. 우리 사회가 꽤 잘 살아졌는데 부동산에 목매다가 우리의 행복은 이제 파랑새처럼 날아가 버린 거 아닌가. 공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사랑에 대한 거, 그다음에는 뭐 경제에 대한 감각,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우면서 자라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놀이처럼 배울 수 있는 거. 놀이가 최고의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집놀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뭐 집값을 잡아야 된다,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된다, 뭐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 부동산이 무엇인지 결국엔 내가 사는 집인데 이걸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박사님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치고 빠지는 그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우리가 사는 공간의 개념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강연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회가 참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한 점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거기에
덫에 빠져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사전 분양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거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상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야 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의 빅뱅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거면 좋겠는데, 외국 사람들이, 제가 이제 외국 사람들 아무래도 많이 오면은 많이 모시고 다니고 이제 뭐 같이 첫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참 많이들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아파트가 많으냐. 고층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우리는 안 이상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우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조그만 도시국가도 아닌데 이렇게 고층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볼 일이에요. 똑같은 우리보다 조금 더 크지만 밀도는 비슷한 일본에서도 이렇게 고층 아파트 많이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거기다 두 번째 더 가면, 외국에서는 고층 아파트에 살면은 되게 좀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아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어머, 근데 어떻게 아파트 값이 그렇게 비싸니? 이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아파트 값에 완전히 놀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것들은 뭐냐면, 가령 우리는 왜 이렇게 큰 단지를 좋아하냐. 그러니까 사실은 아파트는 어디에나 살지만 이렇게 대형 아파트가 단지가 많은 거는 조금 이상한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아시고, 그거는 솔직히는 업자들이 그렇게 하면 제일 빠르게 좋습니다. 많이 지어야 싸게 짓고, 그 다음에 값도 높게 분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른바 상업 플랫폼도 생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뭐 광고 돌리기도 좋고요. 근데 아파트 단지가요, 아파트 단지는 솔직히 도시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유럽에도 가령 파리 같으면 다 아파트예요. 다 아파트지만 걔네들 아파트는 다 도로 옆에 있어요. 길 옆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길에서 바로 들어가고, 길에서 바로 올라가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바깥에서 성체 안으로 들어가서, 또 거기에 들어가서 차로 밑으로 해다 놓고, 완전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단지를 지을까? 이것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이상한 게 이것만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파트 이제 한 채 가지고 있다가 보통 한 40평에서 45평짜리 방 4개짜리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나이 들었어도 안 팔고 가만히 있습니다. 보통. 가만히 있는 그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가령 집을 팔거나 했을 때 양도세, 취득세는 조금 높은 편인데 보유세가 굉장히 낮은데, 낮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집을 안 팔면 계속 살 수 있으면 좋은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되니까 시장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유세 문제가 가령 예컨대 그거를 갖다가 불평등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장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는 문제로구나, 이런 시각으로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시라고 하는 것, 사람처럼 점점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또 진화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고 자꾸 바뀌고 이러면서 이게 변화하면서 해야 이게 건강한 거거든요. 가령 예컨대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은 여러분들이 질문 중에 하나가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왜 우리는 벌판에 논밭 옆에 고층 아파트 짓습니까?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한 겁니다.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버젓이 괜찮은 도심 놔두고 저쪽에다가 별도로 해가지고 시청 옮기고 구청 옮기고 다 저쪽에서 새로 지어요. 이런 거 다 이상한 거예요. 이런 이상한 거를 하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게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아니면 또 뭐 투표를, 항상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 또 뭐 광고로 먹고 사는 여러 가지 업자들 또 있지 않아요? 우리 뭐 솔직히는 이 건설업이나 부동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연관되는 파생 경제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게 이렇게까지 힘이 강한 건 좀 이상한 거다. 그 이유가 그런 사람들의 입김이 너무 세다. 사실은 이제 훨씬 더 우리가 사는 관점에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다음에 우리 동네가 어떻게 좀 괜찮은 동네로 있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장사도 괜찮게 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바뀌면 하여튼간에 그 이상한 거를 고칠 힘이 우리한테 생길 겁니다. 여러분 같이 이상하게 생각해 주실 거죠?
예. 이상하다고 얘기합시다. 손듭시다. 자꾸 이상하다고 얘기하자고요. 네, 이상해요. 고맙습니다. 네.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합니다. 자, 우리나라 주택 문제의 그 본질을 좀 짚어봤는데요. 궁금한 게 왜 우리는 항상 집을 살 때 고려를 하는 부분이 왜 첫 번째로 팔 때를 생각해요. 이거일까요? 자, 집을 사러 갔어요. 네. 근데 가자마자 자, 팔 때 이런 점을 좀 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받거든요. 부동산 이른바 부동산 중개인이 네. 그런 거를 꼭 얘기를 하죠. 이거 나중에 팔 때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하고 언제쯤 사시다가 언제 팔면 좋습니다. 그걸 꼭 얘기하는데 그게 다 황금성을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이것도 오르는 이상한 거. 거죠. 우리나라에만 그렇죠. 있는 거죠. 여기 들어가서 살면 네. 일단은 거기 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여기 뭐 학교도 좋아요. 여기 다니면 좋아요. 여기 뭐 시장도 아주 맛있고 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제 들어가 살라고 그러는데 들어가 살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팔고 나갈 얘기를 하니까 내가 잘못됐나.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였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이상한 점 많으시죠? 자, 네, 질문 네. 키워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1인 가구가 되게 많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어떻게 1인 가구에 대한 주택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들을 위한 뭐 제도적인 대책이 있는지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상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는요, 이른바 보통 가족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 둘, 엄마,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는데 요새 벌써 그게 줄어든 지가 옛날이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평균적이가 2.56인가 돼요. 근데 이것도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런데 이제 집은 여전히 옛날식으로 저기를 하는 게 많아서 보통 가족이 아니면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청약 조건에서. 정부로서도 사실은 이제 수요가 조금 더 많은데 좀 더 배려를 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있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인 가구가 지금 한 18% 거의 20%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하는 차원의 이거는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청약 조건을 좀 바꾸고 여기는 청년 임대로 아마 청년 주택으로 아마 청약 조건으로 들어가셨을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하여튼 간에 우리는요. 저도 정말 청약 이런 거 다 따져오면은 하여튼 이마에다 꼬리표 하나 붙이면은 그 밑으로 쭈르륵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골치가 아파. 그러니까 내가 그럼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아니, 내가 3년 안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거. 막 이런 걱정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만든 제도를 만드는 거는 저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복주택이라는 키워드를 삼았는데요. 네네. 의외로 행복주택이 서울에 몇 군데 말고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왜 더 늘어나지 않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땅을 싸게 하는데, 그린벨트를 풀어서 땅을 싸게 하는데 분양가를 굉장히 낮춥니다. 주변보다. 그게 나쁜 게 뭐냐면은 거기 들어간 사람이야 좋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뉴스테이라는 거로 해가지고 했어요. 뉴스테이라는 거로 했는데 그거는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인데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월세가 앞으로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월세를 하는데 그걸 기업형으로 해서 좀 더 안정적인 거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그거 굉장히 기만적으로 봤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월세가 늘어난다는 건 물론 당시에 이제 세계의 금리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괜찮은데 자꾸 월세를 밀어붙이고 월세 업자들을, 기업들을 그쪽으로 자꾸 해서 비용을 그쪽에다가 이익을 주게 하려는 거라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얼마보다 싸게 준다. 근데 그런 게 일종의 그 안에서의 특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보편적인 임대주택을 만들고
그 보편적인 임대주택이 자기의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령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가령 시간을 어느 정도로 했을 때 얼마만큼 DC를 해준다. 이런 정도로 하지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딱 잡아놓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건강하게 흘러가도록 해야지,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흘러가도록 해야지 누구한테는 조금 더 뭐 힘들어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누구한테는 뭐 이러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공공에서 복지를 줘야 될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미 하고 있듯이 영구 임대주택이라는 건 영원히 임대주택에서 살 권리를 소득 1분위, 2분위에서 어느 특정한 사람들한테는 그걸 주거든요. 그런 거는 정부에서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못하면은 바우처라고 그래가지고 월세 지원을 줍니다. 월세 이제 한 15만 원이나 12만 원 이렇게 주면은 본인이 월세에다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이런 건 좋지만 그러니까 딱 그냥 누구한테 어느 저기에 대해서는 딱 그거 주는 거는 그거는 특혜일 수도 있다고 함을 제가 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종류의 제도나 이런 걸 만들 때 그러니까 기본 상식에서 너무 다르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박사님